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조선의 붕당에 대해서 배울 건데, 붕당이 좀 이제 길고 교과서가 선조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임진왜란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교과서대로 이제 선조 때 붕당이 좀 나눠지는 모습을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란이라고 하거든. 임진왜란 또는 정묘란, 병자호란까지 합해서 가장 크게는 외란과 호란이잖아. 그래서 양란인데, 그거를 겪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붕당이 나올 거야. 그때 다시 한번 붕당에 대해서 다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붕당원이라고 쓴 거야. 붕당원. 자, 이제 먼저 붕당에 대해서 이제 입문을 해봅시다. 자, 이제 붕당이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자꾸 가야 되는데, 그 개념도 이 다음에 이제 붕당 2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 붕당이라는 게 이제 뭔지, 이제 학연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내는 뭐 공론을 형성하는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다음에 하고, 어쨌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여당, 야당 요런 개념이야. 이때 사실 이전부터도 이제 존재했겠지만, 이때 워낙 얘네들이 영향력이 셌기 때문에 거의 이때부터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요런 이제 붕당 개념 또는 여당, 야당의 개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가장 크게 보면. 그래서 똑같은 거야. 자, 일단 왕은 선조 때야. 선조 때 우리가 이제 그 사화를 살펴봤잖아. 연산군, 그다음에 중종, 명종 이렇게 이제 가장 크게만 본 거야. 명종 다음에 태종, 태세, 문화세, 예성, 연중, 인명. 그 명종 다음에 그다음에 선조야. 선조.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중종의 이제 손자가 돼. 손자가. 근데 얘는 뿌리가 중종의 손자긴 한데 서울 출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정통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 하자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던 왕이야. 어쨌든 선조 때 유명하게 터지지. 그 임진왜란이야. 1592. 1592년 1592 때 임진왜란이 터지고, 임진년에 일본이 쳐들어온 거지. 그 다음에 선조 때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이황이라든가 이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거의 활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이제 이황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도 존재했지, 당연히. 그래서 뭐 명종 때 특히 이제 많이 활약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선조 때 하면 나라를 이제 성리학적인 유교 또는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왕이야. 그래서 책도 많이 보급을 해. 근사록, 심경, 소학. 잘 몰라도 돼. 그냥 소학 정도만. 아하,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 정도 알면 돼. 그리고 이거 붕당 시작이란 말은 사실 교과서에 없는데 그냥 내가 만든 말이야. 요때부터 당이 갈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 원래는 훈구파가 있었잖아. 훈구파, 조선을 건국했던 애들, 급진개혁파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관학파가 되고 정권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된 거지. 얘네들을 견제하려고 성종 때부터 사림을 정권의 정계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얘네 둘이 얘네 사림파하고 훈구파하고 막 대지게 싸우는 거야. 그게 이제 사화라 그랬어. 4번의 사화가 있었지. 4번의 사화. 무갑기을이라고 했잖아. 무갑기을 이렇게 해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자, 여기서 사실은 사림이 졌어. 사림이 졌지만 얘네들은 자꾸 지방에서 서원이나 뭐 향교나 또는 향약이나, 향교는 좀 빼고 서원, 뭐 향약, 유향소, 특히 이제 서원하고 향약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을 하는 거야. 제자들, 후배들을 키워내는 거야. 얘네도 겨우 이제 기묘, 이제 을사사화까지 가면 얘네도 거의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살인만 살아남게 돼. 얘네들이 이제 다시 선조 때 많이 대거 등장하고, 이제 훈구는 없고 이제 사림들끼리 정치를 하는데, 사림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돼. 동인과 서인. 자, 왜 나뉘었냐면 원인을 살펴볼게요. 원인을 살펴보면 척신 정치의 잔재철이라고 돼 있어. 어려운 말 같은데 뜯어보면 어려운 말 아니야. 척신이라는 것은 외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척. 외척이 뭐냐면 이 서인의 심의겸이가 사실은 그 그러니까 명종의 와이프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왕비야, 왕비.
그러다 보니까 외척들이 자꾸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나라가 이렇게 몰락하거나 좀 나라가 운영 정치 시스템이 망가진단 말이야. 항상 역사적으로 다 그래서 중국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왕실 외척들 뭐 이자겸의 난 같은 거 굵직굵직한 것도 많지. 그 다음에 이 동인 같은 경우는 김효원이라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거의 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조 때가 아니라 명종 때부터 이미 정치에 참여했던 애들이야. 정치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오래된 애들이야. 쉽게 말하면 뭐 보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런 애들인데 이 서인의 심의겸은 또 왕족하고 관련이 있잖아. 외척 세력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발했던 새로운 살인들이 등장한 거지. 얘네들은 대부분 선조 때 등장을 해. 선조 때 등장하는데 얘네 둘이 조금 다툼이 있었어. 처음에 얘가 이제 과거 이제 시험 잘 봐가지고 얘가 아무튼 이조전랑이라는 데에 들어가게 된 거야. 여기 나왔는데, 이조전랑의 자리.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야. 2조잖아, 2조. 6조 중에 하나야. 6조 중에 하나. 이호, 예, 병, 형, 공이잖아. 근데 2조는 인사권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야. 급은 좀 낮아. 정 5품밖에 안 돼. 5품, 6품. 그러니까 전랑이라는 것은 정랑, 좌랑을 합한 말이거든. 근데 여기 얘네들을 합해서 전랑이라 그래. 사람들을 뽑는 그런 역할 중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야. 근데 얘가 처음에 이조전랑의 자리에 이제 물망에 올랐어. 얘가 이제 돼야 되는데 얘가 누구랑 친했었냐면 얘가 예전에 유헌영이라고 우리가 소윤이라고 해서 했었잖아. 을사사화 때 이 윤원영이 소윤이었고 얘네가 대윤들을 다 윤임이라든가 아니면 인조가 이제 죽고 나서 아무튼 그 장경왕후 윤씨 세력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형당해서 얘도 죽어. 얘 뭐 정난정도 죽고. 어쨌든 얘네들이 처음에 얘가 이제 이조전랑 자리에 들어갈 때 비판한 거야, 심의겸이가. 아니, 너 예전에 윤원영하고 윤원영네 집에 내가 들락날락 하는 걸 봤다. 근데 네가 이런 깨끗한 자리에 올라간다고? 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도 이제 뾰로퉁이 있었겠지. 그때 다음에 이제 얘 끝나고 이 심의겸 동생이 있단 말이야. 이제 심춘겸인데 얘도 이제 명종의 이제 처남이 되거든. 처남. 그래서 처남. 근데 어쨌든 얘 동생 심춘겸이가 얘가 이제 다음에 이조전랑에 이제 물색에 오르게 돼.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얘가 이제 반발했겠지. 얘도 오를 때 막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조전랑 자리를 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야. 얘네들의 명분이 뭐였냐면, 야, 너 외척이었잖아. 외척 정치는 나라를 썩게 만드니까 그걸 다 없앨 거야. 이 기회에 다 없앨 거야. 라고 해가지고 둘이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야. 다툼이. 그래서 이조전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 자,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가 내용인데 얘네한테 권한이 뭐가 있냐면 일단 3품 이하야. 3품 이하. 그러니까 되게 많은 관리들이지. 3품 이하의 문관을 천거할 수가 있어.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박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3사 엄청 중요한 자리라 그랬잖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3사 언관직을 차지해가지고 훈구파들한테 미움받고 막 이랬었거든. 아무튼 그 3사를 청유직이라 그래. 되게 깨끗한 직이라고 하는데, 3사의 선발권이 있어. 3사 청유직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요거는 이제 영조 때 가면 좀 없어지기는 해. 그 다음에 자기 후임,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자기 후임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있어. 이것도 이제 숙종 때 가면 없어져. 그러니까 대박이지. 이 자리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일단 자기 파로 다 메꿀 수 있는 거야. 정계를. 그러니까 얘가 이조전랑 예를 들어서 동인이 이조전랑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3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자리도 자기가 추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또 이제 동인들이 해먹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3품 이하에 있는 문관들. 3품 이하의 문관들이면 이미 급이 높은 애들이야. 걔네들은 계속 승진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걔네들을 천거할 수 있어. 그럼 다 자기네 사람들 하겠지. 그러니까 이조전랑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야. 그래서 서로 자기네가 오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얘는 왜 이제 동인이냐면 집이 되게 동인이고 서인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 집이 동쪽에 있었고 얘는 서쪽에 있어서 서쪽 정동이라는 데 있었고 서울에 가면 얘는 건천동이라는 데 있었단 말이야. 그냥 그것 때문에 나뉜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김효원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조전랑에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심의겸이 반대했었고, 두 번째는 얘 동생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김효원이 여기다 이렇게 지울게. 김효원이 야, 너네 명종의 처남이었고 외척이었잖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반대했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동인과 서인이 갈리게 된 거야.
자, 이제 서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어. 명종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야. 기성 세력이라 그래. 기성 세력이고 얘네들이 뿌리를 둔 곳이 거의 기호 지역이야. 기호 지방이라고 보면 돼. 기호 지방은 경기, 뭐 호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경기도하고 충청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거기고 얘네들의 정신적 지주, 여기에서 좀 급이 있는 애들, 서인 중에서 이라는 사람, 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제 나중에 이제 성략으로도 얘네가 동인하고 조금 다른 색깔로 이제 걸어가거든. 그것도 이제 다음에 할게. 자, 동인 같은 경우는 얘가 젊은 애야. 선조 때 이제 젊다 보니까 이제 선조 때 참여를 했고, 신진 세력이야, 젊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영남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 영남 하면 진짜 유명한 사람 있지. 이황이야, 이황이 이제 키워낸 제자들, 이황 영향을 받은 애들이지. 그다음 이황이나 또는 조식 요런 애들. 네. 조식, 뭐 마음의 소리 같네. 조석, 이제 조식이야. 자, 이황. 선조 때 참여를 했고, 얘네들은 신진 세력, 얘네들은 기성 세력,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야. 자, 이제 신진 세력 같은 경우가, 동인 같은 경우가 또 남인과 북인으로 이제 또 갈리게 돼. 아유, 엄청나지? 동서남북이야. 자,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는데, 이 모든 갈리는 게 다 선조 때 일어난 일이야. 그럼 왜 갈리냐? 한번 볼게. 자, 원인을 보면, 정여립이란 사람이 있었어. 정여립이. 얘가 원래는 서인이었거든. 서인이었는데 나중에 동인으로 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이제 모함을 받게 돼. 대동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전주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막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이제 소문이 돌게 돼. 그래서 얘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제 뭐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튼 조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제 그러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얘가 자살을 해버리는 바람에, 실제 대동계라는 게, 왜냐면 대동계가 이제 당시에 일본 왜구들이 이 남쪽 지역을 되게 많이 쳐들어왔거든. 식량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이 식량이 없으니까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대동계라고 해서 우리 모두 평등하게 살자 뭐 이런 것도 내걸고 그런 가치를 내걸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그 군사훈련도 시켰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서인들이 너 반란 일으키려고 그랬지. 사병들 키워가지고 국가 전복시키려고 그랬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갔던 거야. 근데 외구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입장에서 자기네들을 지켜야 되잖아. 그치? 평화도 중요해. 당연히 모든 평화 평등이 너무 중요한데 평등이란 가치가 존재하려면 나라가 일단 평화로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러려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살하는 바람에 그냥 미수로 이제 그치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은. 어쨌든 정여립이가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서인들이 막 주장하기 시작해. 동인들을 막 잡아다가 죽인단 말이야.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랬지, 모반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이렇게 죽인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거기에 앞장섰던 애가 정철이야. 정철이라는 사람이 많이 죽였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동인이라는 애들이 이제 찌그러져 있었어. 이제 제가 막 많이 얻어 터지고 막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때 정철은 서인이거든.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선조한테 이제 세자 책봉 문제, 건저일건이라고 하는데 세자 책봉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 이제 광해군한테 이제 광해군을 세자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랬단 말이야, 선조한테. 그래서 선조는 광해군을 되게 싫어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또 찍혀. 그때 동인이 이게 기회구나 해가지고 요때 정철을 비롯해서 서인들을 대거 숙청하는 일이 벌어져. 이렇게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자, 그때 여기 서인들을 막 없애버릴 때, 서인들을 막 때릴 때 요때 이 동인들이 야, 너무 그렇게 잔혹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남인과 아니야, 얘네들은 우리 예전에 죽였던 애들이잖아. 정여립 모반 사건에다가 우리까지 다 연루시켜가지고 다 죽인 애들 아냐? 막 우리 때린 애들 아냐? 핍박한 애들 아냐?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북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당연히 서인들을 다 때려 잡아야지 이렇게 했던 북인과 그다음에 아니 그럴 필요까지 있냐? 남인이야. 둘이 나뉜 거야,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 이 정철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국어 시간에서 너네들을 되게 힘들게 할 인물 중에 한 명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 내가 고등학교 좀 오래 있었을 때 고등학교에서 뭐 관동별곡이라든가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이런 것들 수능에서도 아마 킬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어쨌든 남인과 북인은 이거 정철 문제 또는 정여립과 정철 문제로 나뉘게 된 거야. 이제 서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강하게 할 것이냐, 그냥 온건하게 서인을 그래도 뭐 우쭈쭈 해줄 것이냐, 이렇게 나뉘었다. 자, 이 남인파는 이황이야, 이황이 여기에 소속해 있고, 그 다음에
북인은 이제 서경덕, 조식 이렇게 얘네들 또 모시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의 학통을 계승한 것도 있단 말이야. 이왕 남인으로는 이왕 다음에 그걸 잇는 애가 유성룡이라고 해서 징비록 쓴 애지. 임진왜란 때 유성룡, 그 다음에 김성일, 이거 잘 모르지. 근데 유성룡은 알 거고, 서경덕, 조식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곽재우 장군이라고 있잖아. 그런 애들 다 북인에 소속돼 있어. 이렇게. 자, 이 북인 같은 경우는 또 나뉘어. 선조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얘네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엄청난 공을 세운 애들이야. 광해군을 도와가지고 다들 막 나라 버리고 막 선조 같은 거 떠나고 막 이랬을 때 정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였지. 물론 이제 유성룡이도 열심히 잘했어. 명나라한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도와달라고 SOS도 치고 그 명나라 군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일조했던 애고, 이 북인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광해군과 같이 칼 들고 싸웠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정권을 이제 잡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북인이 당시에 이제 영창대군하고 이제 광해군하고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막 이러다. 사실 대군이 들어가면 아무튼 얘가 더 센 애거든. 얘가 더 급이 높은 애란 말이야. 왕이 되게도 좀 더 가까운 애고. 근데 어쨌든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왕이 될 때, 그 영창대군이냐 광해군이냐 가지고 북인이 또 나뉘게 돼. 그래서 이제 대북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해군을 따르다 보니까,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잡탕이야, 잡탕. 왜냐면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 중에서도 뭐 우리 당이냐 니네 당이냐, 물론 전쟁 전에 막 얘네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있기는 해. 근데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조금 얘네들은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우리 색깔만 강조하는 애들은 아니야. 다른 애들도 좀 포용됐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세게끔 발언하고 막 그랬지만 어쨌든 조금 잡탕이야. 그래서 여기는 오래 갈 수가 없어. 잡탕이다 보니까 철학이 없다고 보면 돼. 철학이 없는 당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사림이 분화되는 거, 이제 붕당, 거의 이제 붕당의 처음 출발이라고 보면 돼. 자, 여기까지 붕당이잖아.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사림이 있었어. 사림이 등장하기 전에는 훈구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성종 때 사림이 등장을 해. 둘이 싸워. 두 파가 싸우는 걸 사화라 한다 그랬어. 거기서 이제 훈구는 희한하게 사화는 사림이 화를 당한 거지만 훈구가 없어지고 사림만 계속 재생산 때문에 살아남게 돼. 재생산되게 된 그런 이유로는, 원인으로는, 힘으로는 서원과 향약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 됐고, 살아남은 이제 사림이 이제 선조 때 정계에 진출하게 되고, 얘네들밖에 없게 돼. 훈구는 없어. 얘네들끼리 한 사림이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돼. 나뉘게 된 사건이 가장 크게, 이거를 하나하나로 끊을 필요가 없어. 끊을 수도 없고,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짬뽕돼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조 전랑에 누가 올라가느냐, 이 자리 차지하는 문제로 서로 으르렁거렸잖아. 그러면서도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난 그런 경험 때문에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를 되게 배제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치적인 막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뭐 이유들이 있었던 거지. 그걸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돼. 서인은 기성 세력이고 동인 같은 경우는 신진이야, 신진. 얘네들은 뿌리가 영남이고 얘네들은 약간 서울 지역이라고 보면 돼. 기호지방. 그다음에 얘네들이 추구하는 애들은 이의도 서인당에 소속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인이 서인당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인에는 이제 이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동인 같은 경우가 남인과 이제 북인으로 갈리게 돼.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열이 모반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세자를 책봉하는 그 문제가 일어났지. 정철로 인해서 서인이 개박살 나게 돼. 그때 서인을 완전히 박살내자, 북인. 그러지 말자. 우리 같은 사림이지 않았냐? 남인으로 이제 되는 거야. 남인 같은 경우, 이황 아저씨 딱 보면은 이황, 이름이 전거 되게 온건하게 생겼잖아. 물론 지폐를 보면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황이 남인에 있었고, 북인 같은 경우는 서경덕, 조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북인이 또 나뉘게 되는데, 이제 선조 다음에 광해군을 따를 것이냐, 영창대군을 지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광해군 지지냐, 영창대군 지지냐, 이거 가지고 또 나뉘게 돼. 자, 여기서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여기까지는 진짜 중요해. 남인과 북인. 이 북인들은 어쨌든 이제 또 나중에 아웃됩니다. 아이고, 그림이. 이 다음에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등장해. 그러니까 조선 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왕 이름 다 외워야 돼. 알아, 능력껏 외워. 등교하면 나랑 같이 외울 건데, 아무튼 그 전에 능력껏 외워야 돼. 선조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등장해. 근데 광해군이 아웃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연산군이 아웃당해서
중종이 왕이 되잖아. 그걸 중종 반정이라 그러잖아. 이때도 광해군 아웃시키고 인조가 왕이 돼. 인조를 왕으로 앉힌 애가 서인이야, 서인. 이때까지는 얘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광해군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앉혀. 인조 반정이야. 그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야. 자, 이 서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북인을 되게 싫어하겠지. 왜? 자기네를 강경하게 처벌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반대로 남인은 아유 뭐 그러지 말자고. 그래도 우리 서인 한때 같은 사림인데 라고 해가지고 그 고마움 때문인지 서인이 남인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정치를 쭉 이끌어가. 그걸 붕당이라 그래. 붕당. 서로 건전한 비판도 하고 서로 이제 상호 견제도 하고 이런 이제 좋은 모습들이 있다가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처음에는 서인이 정권 잡다가 뭐 남인이 잡다가 막 서로 왔다 갔다 해. 나중에 이제 숙종 때 되면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넘어가가지고 서로 사양 먹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게 이제 붕당이 이제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서인도 나중에는 쭉 지나서 남인을 처벌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강경파인 노론과 그다음에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약간 남인 색깔하고 비슷하지. 인 소론으로 또 나뉘게 돼. 자, 그렇게 이후에 이제 봅니다. 일단 여기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지금 나뉜 살인 부분 이제 처음 붕당의 시작이지. 잘 기억하고 다음에 임진왜란과 뭐 여러 이제 호란들 배운 다음에 이제 붕당에 대해서 한번 더 쫙 배우도록 하겠습니다.